첫 번째는 우리가 모발 진단하기, 두 번째는 우리가 커트하기. 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차 없이 평행에 이르는 어떤 단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윙 겉마름을 해도 아웃컬을 해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15도에서 보통 한 45도 정도 단차를 좀 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론 폼에서 스윙 폼 같은 아웃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끝부분에서 질감 표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모발 진단하기, 그 다음에 커트를 얼마만큼 단차를 줄 건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약재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할 때 그래요. 이 아웃컬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우리가 두상이 있으면 탑 부분 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골든 포인트, 그 다음에 가이드, 네이프 이렇게 저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웨이브를 잡을 때 제가 가이드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센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이프선에서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아웃컬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뒤에 후두부 가이드 부분에서 이 가이드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라인에서 네이프 부분에서 두 단에서 석 단 자체가 한 패널이 한 세 단 정도의 이 패널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미리수, 아이롱 미리수를 조금 더 강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4mm 정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14mm가 예를 들어서 미리수가 클 수가 있어요. 모발이 발수성 모발이나 건강한 모발일수록 미리수가 예를 들어서 한 12cm, 15, 한 2, 3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롱이 한 10mm에서 12mm 정도 초이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제일 탄력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중간 미들라인에서 센터를 하면 이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이 라인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이 라인은 우리가 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겉마름을 하거나 앞마름을 할 때 회전수를 정말 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술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인, 아웃컬을 다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 부분은 아웃컬을 선택을 하고 얘는 인컬, 아웃컬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탑 부분은 우리 얼굴과도 같은 거예요. 예, 얼굴과도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볼륨 플러스 바디, 그 다음에 C컬. 이제 이렇게 저는 겉마름을 할 때, 커트를 할 때도 이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커트를 하고, 질감 표현할 때도 세 블록으로 나눠서 질감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트 정리를 하고 나면, 일단은 모발의 손상도에 맞게 우리가 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일단은 전처리를 디옥시로 전처리를 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아까 지금 디옥시 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약간 알칼리를 가지고 일단은 평균 작업을 미리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커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디옥시를 살짝 뿌린 겁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지금 연화를 볼 거예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연화를 볼 건데, 오늘은 아이롱에 대한 어떤 그런 시술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라서, 자, BB2, 아미노프로폴, 정제수, 알칼리 펌제. 일단은 알칼리 펌제를 제가
단백질 연화하기 전에 단백질하고 10mg을 같이 넣어서 연화를 같이 볼 거예요. 동시에 일단은 전처리를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젤 예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폼은 있잖아요. 아이롱폼은 일단은 아이롱폼의 장점은 뭐냐면 머리가 시술하고 나면 정말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두 번째는 윤기가 많이 난다. 윤기가 많이 난다. 머릿결은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아미노프로포, BB2, 그 다음에 폼제, 정제수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엘라스틴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쵸? 예. 엘라스틴 들어가지 않고 이게 지금 이 전처리 하기 전에 제가 알칼리라는 것을 가지고 미리 커트하기 전에 약간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포즘을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즘은 네, 이렇게 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에어롤 돌리셔도 되고요. 미스트만 하셔도 돼요. 스티머 돌리셔도 됩니다. 보통 시간은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하셔도 됩니다. 볼륨 살릴 거죠. 모발이 적당히 팽윤이 잘 된 것 같아요. 약제 반응이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발은 약간 파상모 같아요. 리포즘 하실 때 온도를 좀 높게 설정하실 때는 내려오실 때 조금 빠른 동작으로 좀 내려오시면 돼요. 예. 그런데 좀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늦추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약제를 도포할게요. 오늘은 알칼리 펌제 하나만 가지고 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펌제. 조금 전에 이 안에 펌제가 10mg 들어갔었죠. 전처리제 안에 약제를 미리 해놨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약제 안에 제가 다시 펌제는 80, 네, 펌제를 80 정도. 자, 약제를 도포할 건데요. 원터치 하겠습니다. 원터치. 네일 부분 붙어서 숱이 모발 양이 모량이 많은 모발들은 약제를 도포하실 때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빗질해 주시고요. 모량이 적은 모발은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볼륨을 살려서 약제를 도포해 주시면 돼요. 모량이 많은 모발은 어떻게 알칼리제에 의해서 약간 모발이 교정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단백질이 약간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제를 도포하실 때도 모량을 많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차분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약제량을 제일 많이 도포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요. 제가 웨이브를 겉마름할 때 제일 집중적으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중간 지역이에요. 이 중간 지역. 보이시죠?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제가 약제를 제일 많이 도포합니다. 자, 약제를 이 부위에 제일 많이. 자, 그리고 이 끝부분에 있잖아요. 약제 바르실 때 여러분 지금 위에 탑 부분에 있는 애들은 이 끝부분은 약제를 살짝만 좀 바르세요. 원터치 적게 약제를 좀 적게 묻어나게 이렇게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탑 부분에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제를 도포하실 때요. 업스텝으로 45도 이상 약제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느낌으로. 그래서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일단은 올려놓겠습니다. 충분히 빗질을 통해서 연화하실 때 모발 자체가 이렇게 단백질이나 겉에 있는 어떤 유지분들이나 이런 어떤 단백질이나 이런 약제 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조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큐티클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약제 도포하실 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발이 이게 화학은 크림이다. 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펌을 할 때요.
펌제를 다스릴 때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기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방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제가 연화를 보면 이 모발은 볼륨도 좀 살려야 되고,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후에 샴푸를 할 거예요. 5분 정도 5분 후에 샴푸를 할 건데, 여러분 어때요? 열펌을 할 때 제일 방치 시간을 이렇게 봐야 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죠. 모발에 따라서 연화를 봐야 되겠죠. 그쵸? 컬력에 대한 C컬이냐 S컬이냐에 따라서 연화 보는 시간 타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과연화를 보면요, 모발이 가지고 있는 탄성이 없어져 버려요. 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발을 아이롱을 시술하고 나서 모발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끈끈한 느낌이 나버리죠. 그래서 아이롱 시술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연화를 어느 정도의 적정한 시간 타임으로 연화를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C컬이다. C컬, C컬, 뻗치는 C컬. 그러면 총 내가 30분 기준으로 연화를 봤을 때 뻗치는 C컬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봐요. 예를 들어서 C컬에서 조금 아웃컬이 강한 C컬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통 한 20분 정도 볼 수가 있어요. 20분. 네, 20분.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발수성 모발이다, 아니면 내가 S컬을 좀 강하게 빼야 되겠다, 이럴 때는 한 30분까지도 봅니다. 30분까지도 가요. 나는 30분 가지고 아이롱을 할 때 불안해서 30분보다는 더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제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나는 시간을 길게 보고 싶어, 컬을 탄력있게 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펌제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다. 가온식 펌제, 바렐식 펌제. 가온식 펌제는 뭐냐면 일반 펌제를 먼저 모발에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펌하는 거 있죠? 일반 파마약. 흔히 우리가 산성 펌제, 이런 펌제약 있죠? 걔를 발라서 여러분들이 방치를 해두시면 돼요. 한 20분 정도 방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더 잘하고 싶으면 모발을 한번 헹궈내시면 돼요. 한번 헹궈내시고 머리를 건조한 다음에 알칼리 펌제, 발열식 펌제를 연화를 보시면 돼요. 지금 샴푸하는 과정까지의 몇 단계를 거쳤을까요? 알리에서 추구하는 시술 과정. 자,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몇 단계? 10만원짜리 상품 하나 갑니다. 자, 디옥시하고요. 잠시 디옥시 뿌리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하고 비부토하고 이석을 했어요. 이석을 해서 그 부분만 제가 좀 더 할게요. 하고 제가 빗질 해서 리포 좀 하겠습니다. 리포 좀 하고 큐티클 정리를 할게요. 자, 리포 좀 하겠습니다. 리포 줌은 슬라이스 톱을 제가 일단 2cm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140도 정도 올라가 있어서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아이롱 미리수는 제가 12mm, 14mm, 그 다음에 22mm 이렇게 쓸 거예요. 아이롱 미리수는 12mm, 14mm.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아이롱 시술할 때 수분량은 얼마나 될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수분은 얼마를 가지고 할까? 아이롱은 수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윤기가 안 나요.
윤기를 얻는 거는 컬이나 이런 부분에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얻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뭐냐면 수분에서 컬의 탄력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수분이 없으면 컬 탄력도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롱을 하실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컬을 얻을 수 없다. 자, 온도가 위에 지금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 탑 부분의 온도는 제가 이 위에 탑 부분의 온도는 이 부위는 한 130도 정도 쓸 거예요. 130도 이렇게 130도. 이 부위는 제가 한 140도 정도 쓸 거예요. 140도. 이 조건이 뭐냐면 수분이 있을 때의 조건입니다. 수분이 있을 때의 조건. 그러면 이 가이드는 제가 온도를 최대 얼마까지 쓸 거냐면 150도까지 쓸 거예요. 150도까지 쓸 건데 만약에 이 모발이 곱슬기가 있는 모발 같으면 150도를 쓰지 않습니다. 150도를 쓰지 않아요. 곱슬기가 있는 모발은. 이 모발은 직모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직모에 가깝기 때문에. 아셨죠? 직모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도를 쓸 때 한 패널이 한 3패널 정도만 150도 정도 쓸 겁니다. 네, 150도 정도 쓸 거예요. 12mm. 그리고 특히 이 건마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들이 있죠. 이렇게 잔머리 내입선에, 그죠? 얘네들을 잘 예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 그냥 방치해 주시면 안 예뻐요. 그죠? 얘네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술 들어가요. 자, 들어갑니다. 한 30분 안에 끝낼게요. 시술. 손에는 모으지 마시고 각도를 낮추셔가지고, 자, 뜸 들이시고, 뜸 들이십니다. 회전수 돌리고, 그 빼서, 자, 빗살과 빗살로 모루 사이에 잘 들어가게 합니다. 놀링 하지 마세요. 놀링 하지 마시고, 뜸 들이고. 자, 아이롱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롤링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뜸을 예쁘게 잘 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막 롤링 하잖아요. 롤링 하면서 머리를 다 펴버려요. 네. 그러니까 컬이 안 걸려요. 반말은 합니다. 얘가 정말 중요한 애예요. 이 패널이. 네, 이 패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제가 A라인으로 약간 끄집고 왔기 때문에 끝부분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뜸 2회전 정도 지금 끝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빗살을 대시고 뜸. 자, 여기까지 제가 12mm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14mm 가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테크닉 하나 더 들어갈 거거든요. 한 단만 제가 더 하고 13mm로 바꿀게요. 조금 달려있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스윙은 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자, 올려서 바디하고 뒀죠. 바디하고 뒀어요. 빼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공면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살짝 2회전.
안 빠지면 뜸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아이롱 하실 때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러브에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안 빠질 때 있죠? 아이롱 하시면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분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 둘. 텐션은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모발하고. 와인딩 하실 때 따라 들어가면 돼요. 자, 뜸. 방치. 수분 날라가죠? 여기 지금 공간 확보되죠? 보이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빠져요. 이렇게. 근데 억지로 이렇게 팍 빼잖아요. 빼면 안 빠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14mm를 초이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사이드 들어갑니다. 이제 사이드가 수분이 마르기 전에, 수분이 건조가 되기 전에 사이드부터 하겠습니다. 사이드 하고 네이프 첫 단에서 섭단 3단 정도,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한 2단 정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량도 좀 적게 잡아주시고 아이롱 미리수를 조금 더 탄력 있게, 조금 적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이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폼이 제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머리와 머리 사이로 들어가게 잡아주시고, 자, 사이드 굉장히 쉽게 지금 다 됐어요. 여기 2단 다 됐어요. 사이드까지만 하고 나면 진도는 굉장히 빨라요. 이제 굉장히 힘든 지역은 뭐 크레인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 그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사이드 이쪽에 하잖아요. 오른쪽 부분에 수분이 벌써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수분을 뿌려주셔야 돼요. 아이롱을 사실상 시술 받으시면 고객님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롱을 시술을 한번 받으시고 나면 다른 파마를 못해요. 다른 파마 시술 받기를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이롱이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편하시니까 그래요. 자, 14mm는 이제 다 썼고요. 20쯤 넣어야죠. 20. 온도 130도 갑니다. 자, 지금 온도가 위에서 아까 몇 도 제가 썼어요? 네이프에서 150도 썼죠. 그 다음에 140도 썼죠. 140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지금 온도가 130도. 자, 온도 미리수는 16mm네. 12, 14, 16. 12, 14, 16 이렇게 썼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16mm 쓰고 있어요. 머리와 머리 사이에서 빼주시고 한 1회전 반 정도 와인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겉마름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겉마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 1회전 반 정도, 그 다음에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 머리는 2회전 정도 앞마름 해주신대요. 그러면 겉마름이 잘 됩니다. 표현이. 그런데 곱슬기가 있는 모발은 2회전 하시면 웨이브처럼 나와요. 안 돼요. 곱슬기가 있고 모발이 굵은 모발은 1회전 반이 안 되게 말아주셔야, 와인딩 해주셔야 겉마름처럼 나옵니다. 자, 앞마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단 더 떠서 제가 손이 바디를 훑어서 내려왔어요. 그대로 갑니다. 텐션이 거의 없어요. 텐션이 거의 없어요. 제가 머리 막 당겨요. 느낌 없죠? 그죠? 아이롱 폼은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텐션을 무텐션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롱 폼은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텐션을 줘서 시술하시면 안 돼요. 아이롱 폼은 무텐션으로 하셔야 돼요. 텐션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시술했던 머리예요. 시술했는데 제 시술을 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뿌려서 다시 이렇게 물 분사를 하시고 한번 훑어주세요. 이렇게 훑어서 그대로 와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갑니다.
연화가 너무 잘 됐어요. 연화가 아주. 이제 20mm 가지고 이것까지 하고 나머지 20mm로 열 보호제를 왜 바를까? 아이롱하면 열 포머를 할 때나 뭐 세팅을 할 때나 디지털을 할 때나 아이롱을 할 때나 열 보호제를 왜 바를까요? 상하지 말라고 바르겠죠, 그죠? 열 보호제를 바르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열 보호제는 이 수분이라는 얘가 증발되는 것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열 보호제를 저는 일단은 도포를 합니다. 온도 110도. 지금 제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어떤 쭉 올라오면서 온도들을 다 설정을 다 틀리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내가 웨이브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우선시 좀 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륨 살리고 싶으시면 아이롱 미리수에 맞춰서 볼륨 살리는 기법들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볼륨 산화제 할 거거든요. 산화제 할 거예요. 산화제를 할 건데 산화제를 도포하실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내가 항상 아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퀴즈를 낼 수도 있어요. 산화제는 일제와 동량으로 하셔야 돼요. 산화제를 뿌리실 때 일제와 동량처럼 쓰셔야 돼요. 일제가 50을 썼으면 산화제로 50ml 정도 써 주셔야 돼요. 힘이 똑같아야 돼요. 일제와 이제의 어떤 중화 반응의 힘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모발이 손상이 많은 모발이 약제 반응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BB2예요. BB2를 모발이 좀 무거운 모발들 있잖아요. 무겁고 이런 모발들은 이렇게 내가 열을 좀 강하게 넣었다거나 이럴 때 BB2나 이런 거를 좀 싹 잡아주시면 모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중화 반응이 더 빨리 극대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투 같은 거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결합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손 당기셔도 돼요. 얘는 안 풀려요. 이렇게 당기셔도 괜찮아. 미안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엘라스틴. 자, 제가 지금 얘를 안 발라도 되는데 왜 발랐냐?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제 하시고 나서 클리닉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안 쳐지나요? 지용성 엘라스틴. 아유, 진짜. 두 가지 바르시네요. 금방 BB2 탈수 복합 때문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지용성 엘라스틴을 발라주셨네요.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빗질을 해서 우리 박 대표님이 풀리지 않나요? 그래서 빗질을 확 해가지고 뭐 풀리셨어요? 금방 처음에? 처음에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이요? 케라픽스 이거는 케라틴이에요. 케라틴입니다. 이렇게 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오일이나 이런 부분을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뿌린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오일을 짜서 제가 지금 따로 볼륨을 많이 안 살렸거든요. 아이롱 할 때. 그죠? 아이롱으로 해 뿌리 안 살렸죠, 아까. 그죠? 별로 안 살렸어요. 근데 볼륨이 잘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약재 바를 때, 그 다음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볼륨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박 원장이 오늘 위에 탑 부분에 볼륨 안 살리네. 아이롱 가지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 오늘 아이롱 가지고 뿌리 볼륨 안 살리지? 왜 안 살리지? 어디 나가면 있어 보이고. 그죠?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롱을 시술할 때 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 올리면 내가 와인딩을 하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 내가 당겨서 와인딩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와인딩을 하면 머리카락이 웨이브가 달려있게 안 걸려요. 그래서 아이롱은 항상 달려가고, 그 다음에 아이롱은 내가 와인딩을 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요. 잠시 머물러서 뜸을 들이고 아웃시키면 돼요. 네. 그러면 실패 보지 않습니다.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시고 아이롱을 잘하게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정말 힘든데 아마 좋은 것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만한 것들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